오늘이 6월 1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오이가 잘 안 자라서 5마디 이하 오이는 다 따주는 내용이 있었지요. 지금 키도 뭐 너무 안 커가지고, 근데 열매는 또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할 수 없이 따야 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께서 그 이후에 오늘 6월 1일의 모습이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자막도 없이 그냥 약간은 좀 성의 없는 것 같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따줘서 그런지 오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종의 문제는 없는 듯하고, 잘 안 자랐던 것은 아마도 밤에 저온으로 일종의 순머지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밤에 온도가 낮으면 키가 크는 영양생장보다 생식생장에 치우치기 때문에 마디가 짧으면서 열매를 많이 다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잘 자라고 있네요. 이왕 올리는 김에 6월달에 해줘야 할 일에 대해 작년에 해줬던 영상을 참조하면서 한꺼번에 모아 봤습니다. 포기와 포기 사이에 여기다가 1차 추비는 해줬고요. NK 비료를 10g 정도를 이미 해줬고요. 추비는 정식 후 대략 25일 간격으로 NK 비료, N, 질소, K, 칼리가 들어있는 비료인데 1차 추비처럼 계속 주면 됩니다. 줄기 유인하기. 가시 오이와 백다다기 오이는 줄기를 유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어미줄기와 잎 사이에서 여기에 겨순들이 나오는데, 잎 사이에 나오는 겨순들은 계속 제거를 해주면서 원줄기인 어미줄기를 계속 키워나가는 경우죠. 이게 백다다기와 가시오이인데, 마디에 오이가 다닥다닥 달리기 때문에 이 원줄기만 계속 키워도 많이 딸 수가 있죠. 이 원줄기가 장대 높이만큼 자라면은 줄기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줄내림 한다 그러죠. 그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지요. 덩굴손 제거하기. 이게 덩굴손입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이렇게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죠. 무언가 잡히면 감아서 줄기를 바람이나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인데, 심지어는 지 새끼인 오이를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물을 설치해 줄 경우에는 그물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묶어주거나 집게로 집어주면 되므로 덩굴손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덩굴손에 소모되는 영양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덩굴손은 제거를 해줍니다. 물주기. 오이는 물로 크는 작물인데 물을 자주 줘야 선오이가 되지도 않고 잘 굵어지는데, 물 주는 주기를 어떻게 딱 정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거든요. 노지는 한 번씩 비도 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주에는 물을 좀 줘야 하는데, 비닐 멀칭 속이라 수분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측정기를 사용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제가 흔히 쓰는 방법인데 손으로 흙을 지어 봐서 뭉쳤다가 잘 풀어지는 이런 상태가
수분이 적당하거든요. 비료는 과잉이 되면 오히려 안 좋으므로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은데 이건 말처럼 쉽지가 않고요. 균형 시비하기. 모든 작물은 모자람도 과잉도 없는 균형 시비가 중요한데 사실 무엇이 부족한지 토양 분석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요. 요 오이가 달린 부분, 요쪽이 뾰족하게 되는 걸 어깨 빠진 오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깨 빠진 오이라고 해서 이런 오이들이 나타나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인산, 이런 입상 과석을 물에 녹여서 500배 희석해서 물조르로 뿌려주면 회복이 됩니다. 인산은 밑거름으로 주지만 이동이 잘 안되는 성분이라 물에 녹여서 인산을 주는 것이지요. 저도 오이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면 곧 수용성 인산을 한번 뿌려줄 생각입니다. 또 끝이 뾰족한 오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쪽 요 달린 요 부분이 뾰족한 걸 어깨 빠진 오이라 그러고, 요 아래쪽이 오이가 이 끝이 송곳처럼 뾰족해지는데 양분과 수분 부족일 때 잘 나타나므로 이때는 요소, 질소를 0.2% 정도로 뿌려주면 회복이 됩니다. 물론 칼슘과 붕소가 들어있는 미량 원소도 7 내지 10일 간격으로 연면 시비를 해줘야 하고요. 물을 줄 때 저는 맹물보다는 깻묵 액비를 100배 정도 희석해서 줍니다. 물론 어깨 빠진 오이, 끝이 뾰족한 오이, 곡과 이런 것들도 자가 소비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오이 잎 따주기. 오이 잎은 요 생장점으로부터 15 내지 30잎 사이에 있는 것이 가장 탄소 동화 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은 전개 후 10일 정도만 되었을 때 가장 왕성하고 30일에서 35일이 지나면 노화되어서 잎의 역할은 거의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노화된 잎들은 따주는 게 좋은데 잎은 30일에서 35일이 지나면 노화되어서 잎의 역할은 거의 다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아래에 노화된 잎은 따주는 게 좋은데 만약 이 오이를 수확을 했다고 하면은 수확한 이 오이 바로 밑에 10개의 잎들은 따줘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10개라는 건 대략적인 기준이고요. 어떤 경우는 수확하고 나면 바로 아래 잎도 시들시들해서 따줘야 할 때도 있고요. 아래쪽 잎을 따주면은 통풍이나 햇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노화된 잎들을 따주는 거죠. 병해충 방제. 오이는 노균병과 흰가루병이 많이 오는데 노지는 잎에 노균병이 많이 옵니다. 특히 비 한번 오고 나면 노균병이 오지요. 노균병이 제일 골치 아프더라고요. 노균병이 한번 오면 잎이 전멸해 버리니 잎이 부족하니 그때부터 오이는 골골해지면서 열매도 신통치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충으로는 진딧물, 총채벌레들인데 병해충 방제는 농약상과 문의해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아마도 6월 달에는 이 정도만 해줘도 텃밭 오이는 많이 딸 수 있을 듯 하네요. 텃밭 오이는 6월 달에 가장 많이 따는 것 같더라고요. 6월 말쯤만 되어도 잎에 노균병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잎이 확 가버리는데 다시 새 잎이 나면서 자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오늘은 6월 달에 노지 텃밭 오이
해줘야 할 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